뭐 기술금융이라는 게 왜 좀 출현이 됐는지 이런 배경도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배경 하에서 기술금융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기술금융이라는 게 뭐냐, 정책적으로 어떻게 중요하냐, 근데 이제 현재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현황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기술사업화 관련해서도 기술사업화에 대한 개념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술금융이라는 거는 좀 아카데믹하게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에서 좀 끌고 나온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같은 거, 그 다음 성장 단계별로 전략, 이런 순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기업이 기술 사업화를 하려면 어쨌든 뭐 스타트업 마찬가지 돈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로 하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금융이라는 것과 특별히 여기서 기술금융이라고 얘기하는 무언가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처음 의문점의 시작이었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기술금융이라는 게 뭔가 기존의 금융과 다르다면 이것들의 핵심적인 이론은 뭐냐, 그게 전통적인 재무관리나 우리 재무 이런 거는 어떻게 다른 차별점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기술사업화의 전략의 단계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면 기술사업화에 있어서 기술금융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것이냐, 아니면 그 단계별로도 되게 여러 가지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쭉 주저리 써놨지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한 10년과 15년 동안 이후의 삶은 아마도 기존과는 되게 많이 다른,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아마 펼쳐지고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이끌어왔던 6대 기관 산업이 전체적으로 다 정체 또는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더스트리나 새로운 비즈니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막 일어나요. 되게 특히나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것도 마찬가지, 뭐 우버 같은 것도 마찬가지, 구글에 이런 데서 새로운 뭐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무인 자동차 하면서 세상이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어떤 뭐 혁명적인 혁신,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되게 그런 것들의 특질들을 보면 되게 불확실성이 크고, 뭐 변동성도 되게 크고, 실패할 확률도 되게 높고, 대신 뭐 성공을 했을 때는 되게 큰 성과도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인더스트리나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거냐. 근데 그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던 투자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존의 투자론은 불확실성이 높으면 투자를 하지 말라고 배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상상력이나 창의력 기반의 이런 창조적인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안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특히 과거처럼 어떤 목표가 하나 있고, 저 기술 따라가야 돼 하는 것들도 이미 사라졌고, 또는 여기에 돈 100억을 투자하면 300억 매출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이게 뭐 나이키 신발 막 팔고 있으면 계속 주문이 밀려드니까 100억 더 넣어서 캐파만 늘리면 또 매출이 이만큼 나오고, 계속 이제 그런 비즈니스들이 과거 몇십 년 동안 있어 왔는데, 이제 그런 걸로 인한 성장의 한계가 도달했다는 거죠.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방식의 패러다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극에 맞는 금융이 필요한데, 그 요체가 기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되게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으니, 그래서 이제 기술금융이라는 것들이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금융이라는 것의 정의를 보면, 좀 이렇게 좁은 의미는 보면, 뭐 그런 거죠. 기술력이 우수한데 담보도 없고 신용등급도 낮고 이래서 돈을 못 구하는 거예요. 못 구하는 데들에게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투자해주거나 하는 것들을 좁은 의미에서 기술금융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죠?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반대로 성공을 했을 때는 또 엄청난 수익이 나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다 초창기에 기술금융을 받았던, 기술금융으로 일종의 자금을 조달했던 케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이렇게 기술금융이 되게 발전된 국가는, 이런 에코시스템이 잘 되는 데들은 주로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하냐면 민간의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시드 때부터 돈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 단계부터 쭉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벤처 캐피탈들이 전체 금융기관 사이즈에서 보면 되게 영세한 편이에요. 일단 저희 벤처 캐피탈의 최소 자본금이 50억입니다. 50억. 저희가 운용 자산이 저희가 1,800억인데 저희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그 업력에 비해서. 근데 은행들 몇 조, 이런 단위의 운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영세한, 상황.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기술금융 어디서 주로 담당했냐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담당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회사들이 저런 데들이 이렇게 담보를, 보증을 서주면서 은행에 대출을 유도해서 초반에 스타팅을 하고 론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